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12월의 첫날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이제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 시작했다. 예견된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의 화웨이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지금 하나씩 이제 떡밥도 주고 당근도 주고 채찍도 때리고 하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12월 증시 산타랠리가 과연 올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면, 자, 보시면은 여기 영상 아래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종목 피드백 신청, 그리고 지금 현재 1만 명 이벤트 하고 있죠. 여기 아이디 클릭하시면은 넘어갑니다. 자, 1만 명 이벤트 여러분께서 감사하게도 문의를 주신 분 가운데 벌써 12분이 가입하셔서 18자리가 남았습니다.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채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 커뮤니티에 가면은 게시물 있죠. 여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미증시 먼저 보면 중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한 뒤에 반발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 예견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뉴욕타임즈에서는 영향력은 좀 있지만 지금 이미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중국산 제품 32개 제품에 대해서 이제 25%의 관세가 면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당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7일까지 유예 기간도 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을 달래기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 달래기만 하면 또 미국에서 이제 시민들이 반발을 하겠죠. 중국에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하나 얘기 나온 거는 미국 상무부에서 화웨이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국 내에 생산하는 제품뿐 아니라 기술이 포함된 일부 해외 생산 품목까지 화웨이 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을 이제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라고 상무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 준비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관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제일 민감해하는 부분 중 하나였죠. 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분을 일부 풀어줬다라는 부분, 이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12월에 서명식 혹은 1단계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월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확인해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조금 완화시켜줘도 아직까지는 이제 홍콩 인권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크다라고 해서 금요일 날 조금 쉬어갔는데 쉬어봤자 28,100포인트 돌파한 다음에 제가 목요일부터 말씀드렸죠. 조금 쉴 타이밍에 온 것 같다. 그냥 돌파하기보다는 쉴 타이밍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살짝 쉰 거예요. 그렇다고 강력한 하락이 나온 것도 아니죠. 그래서 28,000 위에서 잠시 쉬어가고 있는 모습 다우지수.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차례 더 강세가 나왔지만 쉬어가는 흐름이다. 소폭 약세죠. 이 정도면은 0.4%대니까 양대 증시. 자, 우리나라 증시 돌아와 보면은 우리나라는 좀 약해요, 지금.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MSCI 리밸런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차례 돌파하지 못하고 쉬어가는 흐름이다. 2100포인트 전후, 2090포인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오늘도 지켜줬어요. 오늘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다 강보합권으로 2091포인트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살짝 이탈해줘도 바로 아래 60일선도 있고, 만약에 돌바락제가 발생한다, 우려감이 발생한다 해도 아래 2050포인트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2050포인트는 안 건드리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2090포인트 전후에서 흔들기 정도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은 그래도 우리 증시 체력이 많이 좋아졌구나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자, 수급 동향 간단히 보고 가면 자, 외국인들이 오늘 주식을
어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월요일 치고는 관망세 유지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주식 매도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4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게 선물을 막판에 대량 매수를 해서 6천 계약 이상 매수를 했죠. 그러면은 주식 매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됩니다. 선물. 그래서 오늘 수급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 주식 매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파생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들이 12월 만기까지 선물을 꽤나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금요일 날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물량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6천 계약 재매수하면서 다시금 2만 계약 이상 순매수로 돌아섰다. 롤오버된 물량까지 하면은 12월까지는 이 수급이 유지되는 한은 그래도 위쪽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까지는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 옵션 동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관건은 이거예요. 옵션 동향을 좀 풀어줘야 돼요. 옵션 동향을 지금 중립 이하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상방향 쪽으로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풋옵션 매수가 좀 풀리고 풋옵션이 매도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콜옵션은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콜 매수 풋 매도인데 풋은 매도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아도 돼요. 콜 매수가 더 중요합니다. 하락 포지션 같은 경우는 선물 매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험, 해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콜 매수가 들어서 단기적인 상방 포지션을 조금 더 구축해 준다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간단하게 선물 매수는 줄지 않으면 되고 콜 매수가 들어오면 좋구나. 그럼 하나로 추리면은 콜 매수가 되겠죠. 중요한 건.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면은 자, 코스닥은 오늘 쉬었습니다. 네, 중요한 구간에 있다라고 봅니다. 630포인트 여기는 유지해줘야 되는 구간이고 반등이 650을 빠르게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약간의 단기적인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보였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650을 넘어가면 21선까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위쪽 방향으로 상승 추세로 돌릴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650포인트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할 때 630쪽으로 안 내려와야 돼요. 건드리면은 이탈했다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좀 잘 버텨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돌파하면 좋고 한 번에 돌파를 못 하더라도 위쪽에서 버텨줘야 된다. 61선 전후 구간에서 버텨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5만원 구간에서는 잘 유지를 해주는데 이게 5만원을 자꾸 건드리면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 51,000원 위쪽에서 장중에 유지되다가 오후장에 쪼로록 상승폭을 다 내줬습니다. 그래서 54,000원 사실 가격만 보면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5만원 위에서는 지금 매물 소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고 5만원 구간 부근이면은 여기부터는 없는 분들도 관심 갖고 있다면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이 매물대가 많은 이유는 과거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50대 1 액면 분할을 했을 때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뭐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들도 들어왔죠. 그래서 매물 소화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꾸준히 5만원 돌파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 흘렀습니다. 매물 소화 꽤 많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이번에 상승하기 시작하면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82,000원 이탈해 있는데 굳이 8만원을 깨지는 않고 있어요. 8만원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데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양호하다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82,000원 그리고 83,000원까지 회복을 해야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저렇게 5만원 구간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올라가 주면은 나도 역시 주도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둘이 같이 올라가면 더 좋고요. 같이 올라가려면 뭐 미중 무역 협상 1단계가 돼야 되는데 그 전에라도 하이닉스가 먼저 좀 힘을 내주면은 지수는 좀 잘 버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도 17만 원 구간, 이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17만 원 구간까지 내려오면 그때 생각해 보시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한 만 원 이상의 리스크 정도는 뭐 다행히 이제 매수 안 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 올라온 거 잘 기다리고 금요일 날 저점 매수까지 잘 나오고 있는 모습. 그래서 17만 원 유지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렴 과정도 거의 다 거쳐가고 있고 이번 주 안에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1만 5천 원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일주일째 21선 공방 나오고 있어요. 지루하시죠? 근데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기 업황이 이미 회복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이고 반도체보다는 MLCC가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내년 초까지 봤을 때 반도체가 먼저 회복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삼성전자 11만 5천 원까지 이 구간까지는 가는데 여기서 바로 돌파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대로 저항을 받고 있죠. 이 구간에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뭐 게임주 지금 매수나 매도 중요한 포인트 구간에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대형 큰 종목 중에서 요거만 봐드릴게요. 넷마블만 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넷마블을 그렇게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실적을 보면은 NC소프트나 뭐 펄어비스나 뭐 웹제이나 등등 다른 종목들은 자체 게임 IP를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나 마진이 좋아요. 근데 넷마블은 매출은 우리나라 뭐 탑을 찍더라도 이익금이 안 나옵니다. 다른 회사에다가 퍼블리싱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통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수익을 나눠야 쉐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매출액이 곧 회사의 가장 큰 수익원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넷마블하고 과거에 처음 상장했을 때 NC소프트하고 비교해드렸죠. NC소프트가 매출은 적은데 영업이익은 훨씬 높다. 거의 2배 가까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넷마블은 게임주 중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이 나쁘다가 아니고 이익이 낮다라는 측면에서 좀 아쉽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으니 넷마블은 잘 주의해서 보시고 나머지 종목들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영 같은 경우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봄에 말씀드렸는데 로봇이 미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영은 중장기적으로 10만 원은 어렵지 않다. 10만 원 간 다음에 그때부터 얼마나 더 갈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10만 원을 넘어왔네요. 그래서 뭐 고영으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중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기업은 굉장히 탄탄하고 추세는 잘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 정비를 들어가면서 추세는 상승으로 잘 만들고 있다. 굉장히 가파른 추세까지는 아니어도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정도는 되죠. 그리고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은 18만 원 이탈했는데 전혀 걱정되지 않는 종목이다. 내년에 램시마 SC, 투룩시마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테미식스 같은 제품들도 있고 많지만 제일 기대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다. 미국에서는 투룩시마, 유럽에서는 램시마 SC. 램시마 SC가 올해 안에 유럽에서 허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한 달 더 빨리 당겨져서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와도 급등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주가는 약세 보인다고 왜 약세 보이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내년에 보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 확인되면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아해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시장 영향력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거는. 좀 기업이 나빠져서 밀린 게 아닙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밀린 거는 20만 원 돌파 한 번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돌파 못하면은 한 차례 밀렸다 갈 수 있는데 18만 원까지는 자연스러운 현상. 여기서 18만 원 살짝 이탈한 거는 기분은 나쁘지만 그렇다고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니죠. 만약에 16만 원까지 나온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줄 것 같은데 주면은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금액적으로. 그래서 뭐 지금 셀트리온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HLB나 뭐 다른 신약 개발 종목들처럼 급등이 나온 종목은 아니지만 이 실적 기반이라서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40만 원 위쪽에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좀 쉬면서 봐야 된다. 이제 좀 쉬면서 조정받는 걸 봐야 되는데 조정을 참 안 받았습니다. 굉장히 장기간 동안 안 받았고 21선 올라온 다음에 21선 터치할 때 강력한 매수세가 나오는지 보고 매수세가 들어오면 매수 아니면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죠. 이탈하면은 한 차례 38만 원까지 밀릴 수 있고 여기서 이탈하면은 38만 원 흔들기 나면 37만 원까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했는데 38만 원만 가면 기가 막히게 저점 매수가 나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만큼 수급이 좋다라는 거예요. 밑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누군가는 계속 받쳐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작년 12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리스크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9월 중순에 달라졌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부터는 굉장히 좋아졌죠. 이때 이제 30만 원 막 돌파할 때였는데 벌써 40만 원 구간에서 준비하고 있고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셀트리온처럼 좀 늦었지만 실적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계는 와 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법 리스크도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충분히 주가를 누군가 관리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메지온이 오늘 오랜만에 반가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14만원 얼마나 여기는 유지해줘야 됩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흔들기가 나오고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해요. 메지온은 적어도 15만원 위쪽으로 넘어가줘야지 15만원 아래 있으면은 불안감이 해소된 종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지온도 HLB와 마찬가지로 임상 3상에서 1차 지표를 뭐 원하는 만큼 유의미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는 건 맞아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있으면은 15만 원 아래 구간에 있으면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15만 원을 빨리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HLB 간단히 봐드리면은 오늘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12만 5천 원 위쪽으로 회복하는 거였는데 이 시나리오는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는 61선에서 지지력 테스트 나오면서 저점 매수 들어온 건데 그 정도는 해줬어요. 최악의 경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노리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공매도나 이런 하락을 노리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다 이제 위쪽으로 신약 개발 뭐 4차, 뭐 3차 허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최소한의 것은 잘해줬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고 12만 5천 원, 특히 13만 원까지 회복해준다면은 하락에 대한 위험은 벗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한 열흘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살짝 흔들렸어요. 이런 흔들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말씀드린 거고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혹은 12만 5천 원, 뭐 13만 원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너무 큰 비중을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2만 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크게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매도해도 부담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한 거고 오늘 움직임에 힘입어서 이틀 안에 혹은 이번 주 안에만 13만 원을 회복해도 HLB는 나쁠 게 없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보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장기적인 움직임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단기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